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 수능특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점 수능 테스트 1번. 다음은 사람의 질병 3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위 질병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감염성 질병이다. 폐렴, 결핵, 감기 모두 감염성 질병 맞고요. 니은 병원체가 단백질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죠. 그렇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모두 단백질을 가집니다. 병원체가 세포 분열에 의해 스스로 증식한다.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 그렇죠? 세균성 폐렴과 결핵에는 세균.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 녀석은 바이러스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D가 틀려요.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그러면 가시에 찔려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염증 반응에 관한 얘기겠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맞고요. A는 세포 독성 T 림프구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식세포 작용을 하잖아요. 그치?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아이죠. 그치? 얘는 세균을 먹잖아. 그러니까 세포독성 T 림프구 아닙니다. 대식세포나 아니면 호중성 백혈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건 틀렸고요. 끝. 화학 신호물질은 세균에서 분비된다 라고 했는데, 자, 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건 세균이 아니죠. 이건 방어작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균이 들어왔다, 그에 대해서 뭐 해라? 방어해라 라는 명령을 가진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격을 받은, 그렇죠? 공격을 받은, 침입을 당한 그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상받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틀린 말. 정답은 1번. 3번 볼게요. 표는 사람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바이러스와 곰팡이 중 하나이다. 가, 숙주세포 없이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바이러스겠군요.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증식하고 생장한다. 네, 곰팡이겠네요. 기억,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가에 속한다. 그러네.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죠. 나에 대한 방어 과정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관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다 일어납니다. 세균이건 곰팡이건 기생충이건 간에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는 말. 가와 나는 모두 핵산을 가진다. 맞습니다. 바이러스, 곰팡이 모두 핵산을 갖죠? 네, 맞습니다. 3번에 정답 5번. 4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항원 A와 B의 표면에서 항체와 결합하는 부위를 나는 A와 B에 모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항체 기억 니은 디귿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에 의해 기억 니은 디귿의 항체가 모두 생성된다. 근데 A에 있는 항원은 요거죠. 네모난 거. 그러니까 뭐만 만들어지겠어? 기억만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근데 B는 어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 같죠? 그러니까 항원 B는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생성되게 하겠죠. 기억은 A와 B 모두와 항원 항체의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네모난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죠. A와 B 모두 네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디귿에서 항원 결합 부위의 수는 2이다. 이 말은 뭐야? 이게 무슨 형체야? Y자형 항체죠? 자, Y자형 항체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맞아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B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 중 하나이다. 그랬어. 그럼 기억이 뭐야? 보조 T. 니은은 B 림프구. 이렇게 되겠군요. 기억은 B 림프구이다. 틀렸고요. 니은은 골수에서 생성되고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이거 틀렸죠?
B림프구는 골수생성, 골수성숙이죠. T림프구가 골수생성, 가슴샘 성숙입니다. 이 방어작용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항체 나오네요. 특이적 방어작용 맞습니다. 정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항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의 모양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두 개의 가변부를 갖습니다. 그렇죠?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형제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통째로 형제세포가 만들죠. 그렇지? 형제세포가 만든 다음에 조립되는 게 아니라 형제세포가 이 항체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이다. 아니죠? 그렇죠? 기역과 니은만 항원과 결합하고요. 디귿 부위는 불변부, 공통적인 구조이고,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가변부, 그래서 항원마다 모두 다르게 생긴 그런 부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 1번 되겠네요. 7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여러 가지 방어작용,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니은은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이다. 가, 눈물, 콧물 속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거 라이소자임 기억나죠? 나, 백혈구가 항원을 식세포작용으로 제거한다. 자, 식균작용. 다, 세포 니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세포를 인식한 후 제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포를 직접 제거. 그럼 세포성 면역이죠. 그렇지? 그러면 무슨 림프구? 그렇죠. 세포 독성 T 림프구죠. 라, 피부가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하여 항원의 침입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 가나라는 비특이적 방어가 되겠고, 그렇죠? 다는 세포성 면역이니까 특이적 면역 되겠네요. 기억 맞아요. 가나라는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니은, 라이소자임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자, 디귿, 니은은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 근데 세포 독성 T 림프구잖아요. 요거는 뭐야? 특이적 방어작용에 세포성 면역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 방어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네. 그래서 D가 틀려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봅시다. 표는 항원 X에 1차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대식세포가 일단 먹어야죠. 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항원 제시, 그죠? 두 번째 하는 일이고. 자, 그러면 이 제시된 항원을 보조 T 림프구가 인식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조 T 림프구의 활성화,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체 생성, 이게 네 번째가 되겠군요. 그러면 가다라나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그린 가와나는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기억은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가는 지금 이거 뭐야?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이죠. 그 다음 나는 세포 기억이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네요. 그럼 세포 기억은 세포 독성 T림프구, 세포성 면역이 되겠네요. 기억, 가는 체액성 면역, 나는 세포성 면역이다. 이거 틀린 거 알겠죠? 나는 세포성 면역 맞는데 가는 체액성 면역이 아직 아니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식균작용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가는 비특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리네요. 기억은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T림프구 가슴샘 성숙 맞죠? 정답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표는 영이의 혈액을 항 A혈청과 항 B혈청에 각각 섞었을 때 일어나는 응집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항 A혈청 속에 뭐 들어있다 그랬죠? 응집소 알파. 항 B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영이의 혈액을 항 A혈청에 넣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 다음 항 B혈청에 넣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영이의 혈액형은 B형이군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기억이 뭐야? 응집소 알파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데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을 보면 얘가 응집소 알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집소 베타는 뭐야? 얘야. 그러면 지금 항비혈총 속에 응집소 알파가 왜 들어있지? 그렇죠. 이거는 영이의 혈액 속에 들어있던 거지. 그렇지. 항비혈청 속에 들어있던 건 여기 까만 항체들. 여기 응집소들. 이 녀석이 응집소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은 응집소 알파이다. 이게 맞는 말인데 니은도 뭐야? 응집소 알파란 말이야. 그럼 항비혈청에 존재하는 응집소야? 아니죠. 틀렸고 니은은 영이의 혈액과 함께 들어온 응집소입니다. 요거 약간의 함정이 될 수 있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런 문제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11번 표는 B림프구와 T림프구에서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골수에서 생성된다. 이건 둘 다 그렇잖아. 동그라미 동그라미일 것이고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이거는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X겠네요. 그러면 나가 T, 가가 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X이다. 틀렸군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림프구는 나에 속한다. 이거 누구지? 세포 독성 T. 나에 속하는 거 맞네요. 가와 나는 모두 세포성 면역에 관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림프구는 세포성 면역하고 관련이 없어요. 일단 이거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에 관련된다. 이건 T만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체액성 면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항체 생성하는 거죠. 근데 이 B림프구를 누가 보조 T림프구가 뭐 해야 돼? 활성화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에는 B림프구와 T림프구가 모두 관여해요. 세포성 면역에는 T림프구만 관여하죠. 네, 보조 T가 뭐를? 세포 독성 T를 활성화시키니까 이 보조 T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모두에 관여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똑바로 알아두시고 시험 볼 때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어떻게 된다? 1번. 11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2번 문제 봅시다. 표는 2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 응집원, 니은, 응집소, 디귿, 응집소, 리을의 의문문을 조사한 것이다. 이 집단에는 A형, B형, AB형, O형이 모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봐.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디귿이 모두 있는 학생. 그럼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가지려면 그러면 A형 아니면 B형이어야 되죠. AB형이나 O형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AB형은 응집원만 갖고 O형은 응집소만 갖잖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요 60명의 학생은 A형 아니면 B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A형하고 B형이 조건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A형 아니면 B형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일단 놓고 푸세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 풀었는데 A형과 B형을 바꿔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럼 그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풀어볼게요. 응집원 기억과 디귿이 있는 학생 A형이라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B형이라고 해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응집원 기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죠? 응집소 디귿은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응집원 니은이 있는 학생 얘는 그럼 니은은 뭐가 돼? 응집원 B가 되고 응집소 디귿은 요거 베타였죠? 응집소 리을은 그럼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응집원 B가 있는 학생은 B형하고 AB형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있는 학생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A형하고 O형이 돼요. 그렇겠지?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가 있는 학생 그럼 뭐가 됩니까? 응집소 알파가 있으니까 B형이네요. B형과 O형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가나요? 그러면
여기 A형이 60명이고 A형과 O형이 97명이잖아. 그렇죠? 그럼 일단 A형은 몇 명? 60명. 그 다음에 B형 아직 모르고 O형이 몇 명? 97명에서 60명 빼면 되죠. 그럼 몇 명이야? 37명.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 다음에 B형과 O형을 합친 게 125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B형과 O형을 합친 게 125니까 125에서 37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125에서 37을 빼봅시다. 그럼 얼마야? 15에서 7 빼니까 8. 11에서 3 빼니까 8. 88명이 되는군요. 88명. 근데 A, B, O, A, B 다 합치니까 몇 명이야? 200명이야. 그럼 200에서 빼. 그럼 얼마야? 몇 명입니까? 15명? 15명. 가는 103이다. 그러면 B하고 A, B하고 합친 거니까 88이랑 15 합치면 얼마 됩니까? 103 되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A형인 학생 수와 B형인 학생 수 그러면 60이랑 88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AB형과 O형 합친 거 37 더하기 15네요. 1보다 작겠네. 그래서 맞고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소를 갖지 않는 학생 이거 AB형으로 의미하는 거죠. AB형은 몇 명? 15명.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되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꼭 어떻게 이거 A형인지 B형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어떻게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하나로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 왜? 결과는 같아요. A형과 B형이 바뀌어도 AB형과 O형은 변하지 않아.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을 가나다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 고혈압, 당뇨병, 비감염성 질병이군요. 나 수면병, 말라리아. 이 곤충에 대해서 매게 되는 거 뭐야?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독감. 요거 바이러스성 질병이군요. 기억. 가는 매개곤충에 의해 감염된다. 틀렸어.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이야.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포막을 가진다. 이거 진핵생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는 비감염성 질병이다. 틀렸어요. 바이러스 감염됩니다. 정답 2번. 14번. 그림은 병원성 세균 A와 B를 이용한 닭의 면역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에서 사용된 닭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실험 전에 A와 B에 감염된 적이 없다. 가. 죽은 A, 11호, 살아있는 A, 생존. 그렇죠? 죽은 A, 1차 면역 반응. 그렇죠? 살아있는 A, 2차 면역 반응. 일어난 거겠지? 생존. 그 다음, 나. 죽은 A, 11호, 살아있는 B. 그러면 죽은 A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 기억세포 만들어졌지만 살아있는 B에 대해서는 얘는 처음 보는 애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살아있는 B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다음 다 죽은 B, 살아있는 A. 똑같은 경우죠. 나하고 다하고. 그렇죠?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기억세포가 생겼지만 A에 대해서는 면역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A에 대해서도 역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라. 죽은 B, 살아있는 B. 그쵸? 그러면 죽은 B에 대해서 1차, 살아있는 B에 대해서 2차. 안 죽고 생존했다. 그쵸? 얘가 뭘로 쓰인 거야? 백신으로 쓰인 거죠? 백신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죽은 A는 살아있는 B에 대한 백신으로 이용될 수 없겠죠. 그렇죠? 왜? 동일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는 틀린 말. 가에서 생존한 닭에 살아있는 B를 주사하면 그렇습니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B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것도 틀린 말. 나에서 죽은 A를 주사하였을 때 다에서 죽은 B를 주사했을 때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자, 죽은 A이건 죽은 B이건 전부 뭐가 들어온 거야? 항원이 들어온 거지. 항원이 들어오면 일단 뭐가 일어나?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은 일어난 겁니다. 1차건 2차건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D은 맞는 말 돼요. 그래서 14번 정답 3번 D근만 맞습니다. 자, 이제 15번 볼게요. 다음은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한 자료이다. T 림프구와 B 림프구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기 세포를 구별하지 못하는 림프구는 제거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세포가 자기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 자기세포를 공격하는 항체, 자가 면역 항체 이렇게 부르고 이처럼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등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일어나는 장소는 골수이다. 그래서 B림프구 성숙, 골수 맞죠? T림프구 성숙은 가슴샘,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T림프구이다.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건 외부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건 간에 어쨌든 간에 항체는 누가 만든다? B림프구가 그렇죠? 만들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류머티즘 관절염은 백신을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백신은 뭐지? 항원을 주입해 주는 거잖아. 그치? 이 항원을 주입해 주는 이유는 뭐야?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공격 능력을 미리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백신으로는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 틀린 말 돼요. 정답 1번. 15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마지막 문제 16번. 그림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B림프구,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중 하나이다. 세포 기억 뭐겠습니까? 보조 T겠죠. 세포 니은을 자극하니까 얘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했네. 얘는 세포 독성 T림프, 독T. 그 다음에 세포 디귿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됐네. 항체를 생성하는군요. 이거는 뭐야? B림프구.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골수에서 성숙 분화한다. T림프구니까 얘네들은 골수가 아니라 어디야? 가슴샘. 디귿은 보조 T다. 틀렸네. 그 다음에 백신으로 예방한 질병에 병원체에 감염되면 가 반응이 진행된다. 가 반응이 뭐죠? 기억세포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거. 이거 2차 면역 반응이죠. 이거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답 3번 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점짜리 문제 가볼까요? 표 가는 사람의 질병 A, B, C, D가 갖는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각각 무좀, 혈우병, 독감, 결핵 중 하나이다. 그럼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비감염성 질병이다. 비감염성 질병은 요 중에서 혈우병밖에 없네. 그러면 혈우병이라는 거는 비감염성 질병이니까 요 특징만 갖는 애 누구야? 특징 하나만 갖는 애. 특징 하나만 갖는 애가 리을을 갖는 A와 니은을 갖는 C인데, 그렇지? 근데 리을은 A, B, D에 다 들어있죠? 근데 니은은 C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뭐야? 이게 혈우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비감염성 질병이다 라고 하는 특징은 뭐구나? 니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병원체가 세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병원체가 세균인 질병 뭐밖에 없습니까? 병원체가 세균인 질병. 결핵밖에 없네요. 그치? 그러면 요 특징은 A, B, D, 남은 A, B, D 중에 한 군데만 들어있어야 돼요. 리을은 세 군데 들어있죠? 기억은 두 군데 들어있죠? 디귿만 한 군데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D가 뭐가 되고 결핵이 되고 D에만 들어있는 디귿이라는 특징이 바로 뭐야? 병원체가 세균이다 라는 특징이 됩니다. 됐죠? 다음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요거 그러면 세포로 된 병원체는 무좀 그리고 결핵 이렇게 되겠네. 독감은 바이러스니까 아니고. 그러면 두 개의 생물이 그쵸? 두 개의 생물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그렇군요. 기억은 B와 D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특징은 무엇이고? 기억 특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 특징을 갖는 B, B는 뭐가 됩니까?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가진다. 이거는 혈우병을 빼고는 모두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리을 특징이 되고 A가 뭐가 돼? 독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그럼 B는 무좀이다. 맞고요. A, B, D는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C 빼고 맞네요. 기억은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 이다. 근데 기억은 뭐야?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 맞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5번. 다음 2번 볼게요. 그림과는 어떤 G에게 항원 X를 2회 주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의 농도를 나는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 보조 T림프 중 하나이다. 이 G는 이전에 X에 노출된 적이 없다. 됐고, 기억은 뭐니? 이거는 보조 T네. 이렇게 되고, 니은은 요거는 기억세포군요. 얘가 형제세포니까. 그럼 얘는 비림프구겠네요. 얘는 대식세포고요. 그렇지? 그럼 구간 1에서 기억이 활성화된다. 그랬습니다. 구간 1.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보조 T림프구 활성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구간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보조 T가 항원을 인식해. 이거 비특이적이잖아.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구간 2에서 X에 대한 형제세포가 니은으로 분화된다. 여기 함정. 니은이 뭐야? 기억세포지? 그렇지. 그럼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건 뭘까? 생각해봐. 자, 1차 면역 반응에서는 B림프구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2차 면역 반응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B림프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거나 기억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형제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이에요.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됩니다.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함정이니까 이 문장은 그냥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표는 사람 가나다의 적혈구를 가나다의 혈청에 각각 섞었을 때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A형, O형, AB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적혈구와 혈청을 뭐 했을 때? 섞었을 때. 그러면 다해혈청을 먼저 한번 보세요. 다해혈청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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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네. 그렇지? 그럼 다해혈청은 A형의 적혈구와도 응집반응 안 하고 O형의 적혈구와도 응집반응 안 하고 AB형의 적혈구와도 응집반응 안 한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건 누구 혈청이야? 응집소가 하나도 없는 애. 누가? 그러면 얘가 AB형의 혈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가 뭐가 된다? 얘가 AB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얘 AB형이지? 그러니까 다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와 응집원 B가 있어요. 이렇게 돼. 다음 O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O형은 있잖아. 뭐가 없어? 응집원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혈청, 나혈청, 다혈청과 다 응집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치? 그러면 나의 적혈구는 이미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탈락이지. 가의 적혈구는 아직 플러스가 없죠? 그러면 기억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의 적혈구가 뭐가 돼? O형 적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적혈구는 뭐가 되겠어? 요거는 A형의 적혈구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기억은 마이너스이다. 맞는 말 되겠고, 나의 적혈구를 항 A혈청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겠죠? 항 A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습니다. 그럼 응집 반응 나타나야겠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없다. 다가 뭐지? AB형. 응집소가 없겠죠? 지금도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4번. 그린 간은 시간에 따른 HIV에 감염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HIV 수와
보조 T림프 구수를 나는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조 T림프구는 HIV의 숙주세포이다. 에이즈는 이 바이러스가 보조 T림프구를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보조 T림프구가 공격받아서 보조 T림프구의 수가 급감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다 누가? 보조 T림프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면역 반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 자체, 다시 특이적 면역 반응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면역 기능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면역 결핍증. 선천적으로 면역 능력이 없으면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 되고, 그렇죠? 후천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면역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 질병을 우리가 뭐라 그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고 이걸 약자로 AIDS, 에이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좀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로축을 보면 주, 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치? 근데 보통 6주에서 한 12주 정도까지, 그치? 그때 뭐가 HIV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팍 꺾여. 그렇죠? 그 이유는 뭐야? 보조 T림프 수가 못 되면서 증가하면서 HIV 바이러스의 수가 팍 줄어들어. 아, 그러면 이때는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HIV를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고 일부 살아남아 있는 HIV 바이러스 있죠? 이게 숙주세포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조금씩 그 수를 늘려나가요. 그렇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보조 T 림프 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다운이 되고 HIV의 수는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어떤 특이점이 오면 왜 보조 T 림프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얘네들이 확 증식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증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면역 결핍 증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T2예요. 그래서 T1일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주 야금야금 우리 몸의 보조 T림프구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우리 몸을 점령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T1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난다. 기억이 뭐지? 식균작용 항원 제시죠. 그렇죠? 일어나겠죠. 니은 뭐죠? 항체 생성 일어납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어? 이 HIV의 수가 팍 줄어든 거 요거 보고 할 수 있습니다. T2에서는 기억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T2는 어때? 보조 T는 확 줄었죠. 이거는 HIV의 숙주이기 때문에 보조 T가 확 준 겁니다. 하지만 대식세포는 영향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제대로 일어나요. 근데 니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기억은 일어난다. 디귿 T1에서보다 T2에서가 병원체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겠지? 지금은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 능력을 잃었어요. T2에서는 바이러스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T2에서는 체액성 면역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 틀려요. 그래서 4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그림은 디프테리아에 대한 면역 실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실험에 사용된 기니피그 1, 2, 3, 4, 5, 6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디프테리아균에 노출된 적이 없다. 기니피그가 굉장히 귀엽군요. 생리식염수 주입했어. 혈청을 추출해. 그런 다음에 이 혈청을 주입해.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를 주입해. 당연히 죽겠죠. 그치? 독성을 제거한 디프테리아 A형균을 주입해. 그치? 그러면 여기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치? 혈청을 추출합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세요. 뭐지? 혈청은 뭐죠? 액체 성분이죠. 여기에 세포는 없어요. 기억세포 같은 거 없습니다. 그치? 그냥 뭐는 들어있다? 항체는 들어있죠. 그렇죠? 이렇게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혈청을 우리가 면역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안에 항원이나 또는 기억세포 같은 것들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혈청은
항원을 제거하는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백신처럼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혈청을 주입하고 디프테리아 A형균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 혈청 속에 뭐가 있어? 항체가 들어있잖아. 디프테리아 A형균이 뭐지? 항원이지. 그럼 이 항체가 항원을 공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삽니다. 우리 귀여운 기니피그 살았네요. 그 다음 다 독성을 제거한 디프테리아 B형균을 주입했어. 이번에는 똑같은데 B형균을 주입하고 여기는 A형균을 주입했잖아. 그러면 이때 이 안에 항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항체지? B에 대한 항체란 말이야. 하지만 A가 들어왔지. 그럼 B가 A를 공격해 못해? 공격 못한다고. 그래서 죽는다. 이거 안 됐네요. 그러면 5에서 A형균이 주입된 이후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5가 어딨지? 예. 그쵸. 항원 항체 반응은 일어났습니다. 그치? 하지만 항체가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2차 면역 반응은 동일한 항원이 몇 번? 두 번째 침입했을 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항원이 그 2번한테 한 번 침입하고 그다음에 5번한테 한 번 침입한 겁니다. 그래서 5번 기니피그 입장에서는 항원이 두 번째 들어온 게 아니야. 그렇지? 처음 들어오는 항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겠죠. 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청이 주입된 이후 6번 기니피그는 B형균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가 들어왔어? 혈청이 들어온 거야. 항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 항체가 들어온단 말이야. 기억세포를 만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항원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B에 대한 항원 들어온 적 없죠? 그러니까 기억세포 안 가집니다. 나에서 생존한 기니피그에게 B형균을 주입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쵸? 항원 B가 처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가 아니라 몇 차? 1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정답 2번 됩니다.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세균 X에 감염된 후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형질세포 보조 T 림프구 중에 하나이다. 자, 기억. 이거 보조 T겠죠? 니은 항체를 만드네요. 형질세포입니다. 그럼 얘가 B겠군요.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히스타민 분비하고 그 다음에 식균 작용하네요. 그렇죠? 맞고요. X에 재감염되면 기억에서 빠른 속도로 항체가 만들어진다. 근데 기억은 보조 T잖아. 보조 T가 항체 만드니? 아니죠? 틀렸습니다. 니은은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한다. 이거는 세포독성 T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직접 공격하는 건 얘는 항체를 분비해서 항체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틀렸어.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 됩니다. 7번 봅시다. 다음은 항원 A와 B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다.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체 X에게 동일량의 A와 B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각각 3회와 2회 주사하였다. 그림은 생체 X에서 A와 B에 대한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생체 X에서 B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았다. 자, 요거 특이하죠? B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방주사를 한 번 맞았을 때 항체가 다량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주사 한 번 맞았을 때 항체 생성률이 미미하고 기억세포 생성률이 미미해서 예방주사를 뭐 2차, 3차 접종해야 그제서야 면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어요. 1과 2에 모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면역 반응 끝났죠. 그치? 기억세포 있겠죠. 이건 2차 면역 반응을 했잖아 이미. 그러면 당연히 기억세포 존재하겠죠. 그럼 이거 맞고요. 3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 그렇죠?
당연히 일어나겠죠. 다음 3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1차 면역반응, 그 다음에 2차 해야 되는데 기억세포가 안 만들었으니까 또 1차 면역반응이겠지. 어쨌든 1차건 2차건 모두 다 특이적 면역반응에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 되겠네. 그래서 정답 5번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X에 대한 생쥐 ABC의 방어작용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에게 X를 주사한 지 1일 후 생쥐가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은 X에 대한 생쥐 ABC의 방어작용 실험 과정을 표는 2에서의 생존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생쥐 ABC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실험 전에 X에 노출된 적이 없다. 생쥐 A 죽은 X를 주사했습니다. 그렇죠? 항원 준 거죠? 일주 후, 그 다음에 1일 후 X에 감염시켰어. 생존했겠지? 그렇지? 그다음 생쥐 B는 죽은 X를 주사하고 일주 후 혈청을 분리합니다. 그렇죠? 혈청이야. 요 속에 뭐 들어있다고? 항체. 그렇죠? 기억세포나 항원 없습니다. 그래서 B의 혈청을 주사합니다. 그럼 얘 몸속에 뭐 있겠어? 항체. X 감염돼요. 그러면 얘 항체 있으니까 항원 들어와도 안 죽죠. 그래서 산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살아. 하지만 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살아. 그치? 얘는 항체가 일단 뭐를 제거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얘의 몸속에는 기억세포가 있어. 그치? 있는데 얘의 몸속에는 현재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야. 그럼 기억. 1에서 생쥐 B로부터 분리한 혈청은 X에 대한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백신으로 쓸 수 없죠. 항원이 없어요. 그치? 항체만 들어있단 말이야. 틀렸고 2의 생쥐 C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생쥐 C 어때요? 항체가 들어있으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 항체 반응은 하겠죠? 그치? 맞습니다. 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X에 감염된 2의 생쥐 A에서 일주일 후 혈청을 분리할 경우 X에 대한 항체를 얻을 수 있다. 그치?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항체가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치? 그리고 2차 면역 반응 이후에는 항체 농도가 높은 채로 꽤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봅시다. 표는 ABO식 혈액형이 서로 다른 영희와 철수의 혈액을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하여 100명의 학생 집단 혈액과 반응시킨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 집단에는 A, B, AB, O형이 모두 있고 1, 2, 3, 4는 각각 A형, B형, AB형, O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특징적인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영희의 혈액 한번 볼게. 영희의 혈액의 혈구는 그렇죠? 하나, 둘, 셋. 세 개의 경우에 모두 응집 반응을 일으켰어. 그치? 그러면 영희의 혈액은 도대체 A형과 만나도 응집 반응, B형과 만나도 응집 반응, O형과 만나도 응집 반응.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든 간에 자기랑 똑같은 혈액형과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영희의 혈액은 세 개가 플러스라면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 그렇죠? 그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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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자기랑 똑같은 혈액하고만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나머지 세 개의 혈액형과는 모두 응집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영희의 혈액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그치? A, B형일 수밖에 없죠. 맞아? 그러면 3번은 A, B형이겠지. 영희의 혈액과 똑같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 그러면 영희의 혈장은 응집소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영희의 혈장은 누구의 혈액과 만나도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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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철수의 혈액을 한번 봅시다. 철수의 혈액은 봐봐. 두 개의 혈액형과는 응집 반응을 일으키고 두 개의 혈액형과는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지. 그럼 이렇게 혈액형은 뭐가 있을까? 일단 O형은 어떨까? O형의 혈장은 알파와 베타를 다 갖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만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나머지하고는 모두
응집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플러스가 3개여야 되는데 철수의 혈액은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잖아. 그럼 O형이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철수의 혈액은 AB형도 아니야. 그럼 뭐야? A형 아니면 B형이죠. 그럼 A형일까 B형일까? 아무거나 놔도 됩니다. A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형이라고 하면 철수의 혈구도 응집 반응을 일으키고 철수의 혈장도 응집 반응을 일으켰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B형이어야 돼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철수의 혈구와도 응집 반응을 안 일으키고 철수의 혈장과도 응집 반응을 안 일으켜. 철수의 혈구에는 뭐가 있는데? A가 있고 그 다음에 철수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는데 둘 다와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혈액형. 그러면 철수의 혈액형과 똑같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A형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O형 이렇게 되겠고요. O형 어때요? O형의 혈구는 철수의 혈구는 O형과 응집 반응 일으키겠지. 왜? O형은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철수의 혈장은 베타인데 O형은 A도 없고 B도 없잖아. 그러니까 응집 반응 일으키지 않겠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마이너스이다. 맞는 말. 1의 혈액 속에 있는 응집소는 2의 혈액에도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이 B형, 2가 O형. 그러면 O형은 응집소를 다 갖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 디귿, 이 학생 집단에서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을 갖지 않는 학생. 응집원을 갖지 않는 학생이면 O형이네요. 그쵸? O형 몇 명이야? 22명이네. 그러니까 뭐 틀렸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병원체 A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다. A로부터 두 종류의 물질 A와 B를 추출한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의 1, 2, 3, 4를 5, 6을 준비한다.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와 A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A를 주었을 때는 죽었는데 동그라미 A를 줬을 때는 살았고 동그라미 B를 줬을 때는 살았네. 근데 여기에 상체가 생성됐군요. 그렇지? 그럼 확실하게 이 동그라미 B는 뭐다? 항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주 후 다의 2에서 혈청 기억을 얘의 몸에서 이걸 뽑았군요. 그 다음에 3에서 혈청 니은과 B에 대한 기억세포 디귿을 얻는다. 그럼 얘의 몸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얻었군요. 표와 같이 주사액을 4에서 6에게 주사하고 A를 감염시킨 뒤 일정 시간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죽었어요. 4는요. 그렇지. 그럼 뭐지? 이게 항원이 아니어서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항체가 생성되지 않고 기억세포도 생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었죠. 왜? 주사의 기억 속에 뭐가 없으니까. 항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고. 니은은 항체가 있으니까 살았겠죠? 디귿은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체 만들어서 살았겠죠. B와 니은을 섞으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동그라미 B 항원이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항체네. 그렇죠?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A에 대한 백신 제조에는 동그라미 A보다 동그라미 B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 동그라미 B가 항원이어서 항체가 생성됐잖아. 면역 반응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마의 6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기억세포가 있었고 감염 후 생존했다는 것은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2차 체액성 면역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 디귿도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정답 5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까지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는 실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이는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실험에 적용됐을 때 어떤 것을 묻는가? 주로 기억세포가 생성되었는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가?
항원을 넣어준 건가? 항체를 넣어준 건가?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될 건 혈청을 뽑았다. 혈청 속에는 뭐가 있다? 항체가 있다. 항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억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항체가 들어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